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19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겹게 갑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결국에는 6만 원에 이탈하고 5만 전자 들어가고요. 지수가 장 초반에 2,400을 이탈을 하고 한 2,550까지 살짝 내려와서 반등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열어두었었는데 2,500 이탈까지는 2,400 이탈까지는 2,450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을 봤는데 2,400 이탈이 2,450에서 2,400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자, 일단 좀 수급 체크를 해보고요. 금요일 수급 확인하고 아, 미국이 어제 좀 혼조세로 나스닥만 좀 올랐습니다. 야선도 조금 오른 상황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밴들 포지션 체크하고 지금이 과연 바닥자리인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수급 좀 봅니다. 오전까지는 그래도 외인들 선물 1시 반까지는 선물 매수하면서 현물 매도가 컸기 때문에 반등 강도는 조금 약했습니다. 조금 잘 올라오면 혹시 보합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외인들 현물 매도가 있다 보니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많았습니다. 있다 보니 결국에는 반등 강도가 이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물 매수와 함께 많이는 아니었지만 파생 쪽도 푼 매도의 콜 매수였다가 1시 넘어서면서부터 수급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개인들 콜 베팅의 외인들 풋 콜 매도와 막판에 푼 매수도 늘렸는데 그래서 선물도 줄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였습니다.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였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파생 만기였습니다. 만기에 오는 변동성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올 수 있는 무엇이 있으려는지는 확인이 되는데 주말에 뭐 특별한 이야기 나오는 건 없었죠. 자, 그러면은 수급은 저래했는데 미국 시장 흐름, 기술적인 흐름 봅니다. 미국은 내일 휴장입니다. 위에 해방데이라 그래가지고 내일 일단 휴장입니다. 선물만 움직일 거예요. 선물만. 자, S&P 500의 모습입니다. S&P 500이 주봉에서 과열에 진입이 되었다가 나온 상황이고 과열이 아니라 과매도 월봉에서 과매도에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월봉에서 과매도가 진입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살짝 진입이 되고 있죠. S&P 500이 월봉에서 과매도가 들어갔던 시기를 한번 좀 봅니다.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그죠? 들어갔었고 그러면 저 정도 어설프게 들어갔던 시기가 2000년도, 2001년도 요때로 봐야 되는가?
어설프게 들어갔던 시기를 그러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인가? 자, 또 이거는 뭐 금융위기 때였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살짝 들어가려다 말고 살짝 이때도 들어가려다 말고 코로나 때 S&P 500 주봉으로는 과매도가 진입이 되었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여러 번이겠죠. 그죠? 최근 10여 년을 놓고 보면은 2015년도에 한번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코로나 때 있었고 이번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재진입을 했죠. 자 그러면은 나스닥을 일봉도 좀 볼까요? 일봉은 과매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매도가 주봉이나 일봉에서 과매도 상황이면은 과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시간차를 두고 저기 시간차가 주봉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일주일 시간차가 될 거예요. 일주일 시간차 보통. 반등을 했었죠. 확률적으로 그랬습니다. 반등을 했었다. 그럼 나스닥을 좀 봅니다. 나스닥이 일봉에서 보면 나스닥도 1200일선을 흘러갑니다. 자, 1200일선을 잡고 금융위기 이후로 그죠? 1200일선 이탈을 하지 않고 코로나 때도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도 딱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나스닥. 일봉에서 과매도. 아래쪽 내려온 과매도예요. 파란색, 초록색 보이면 과매도입니다.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도 과매도죠. 주봉에서 월봉에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과매도였던 시기가 일단 뭐 당연히 금융위기 때 있었고 여러 번 있었어요. 이때 있었고 이때 있었고 이때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22년도 들어서 한 6개월 만에 두 번, 세 번 나오는 상황이죠. 월봉으로 좀 봅니다. 그러면. 월봉으로도 과매도 진입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그죠? 과매도. 코로나 때도 월봉으로 과매도 진입이 안 됐었어요. 이때도 진입이 되려다 말고. 그리고는 금융위기 때 진입이 됐었죠. 그리고 또 언제? 2002년도 IT 버블 끝자락에서. 나스닥이 월봉에서 과매도 진입이 되었던 시기가 20년 동안 따지고 보면은 요것도 포함해서 보면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라는 이야기죠. 뭐 이거 기준값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20년 동안 나스닥이 월봉에서 과매도 진입한 게 몇 번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어떻게 일단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과매도 상황이 더 진입이 돼서 깊어지면서 이만큼 내려와서 더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차 한 1, 2주를 두더라도 일주일 두더라도 반등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일주일 동안 계속 빠지면은 환장할 노릇이지만 자, 일단 기술적인 흐름상 또한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분기봉에서는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월봉에서 이 정도 깊이로 들어간 것은 금융위기 13년 만에, 14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 나스닥. S&P 500도 얼추 그러한 분위기네요. 과연 금융위기 때처럼 이러한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무언가 추가 하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한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인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 시스템 붕괴였죠. 이때는 시스템 붕괴 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 붕괴. 그만큼의 2, 3주 정도 더 하락하면서 과하게 내려올 만한 상황일 것인가? 퀘스천 마크.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 자, 그럼 중국을 좀 봅니다. 다른 나라는 패스하고.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환율이 14년 만에 1290원을 넘어서서 1293원까지 갔습니다. 환율과 외인들의 수급 문제는 좀 같이 놓고 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는 지표들이 이렇게 환율이 있고 CRI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인들이 어, 교환을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외인들의 현물 수급이 결정이 되거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빼가고 한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교환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환율은 지금 1287원까지 올라 있고 중국을 봅니다. 중국은 의외로 강하게 하락 파동 끝내고 반등을 하고 있죠. 오히려 아직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은 긴축이 아니라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은 또 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봉쇄 해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모습, 기술적인 흐름 타고서 안착하고서 흘러갈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가를 마지막으로 좀 체크.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유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유가 하락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그러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흔히들 다 언론에서 요즘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유가의 소비가 지금은 공급난 때문에 특히 러시아의 350만 배럴 정도의 결손 때문에 생기는 미국의 인플레도 그 또한 유가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고 미국의 초유의 몇 년 만이라 20여 년 만에 한화로 바꿔서 걔네들은 갤런으로 계산을 하니까 리터로 하나로 2,000원이 넘어섰다고 해요. 하나 개념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도 2,000원 넘어가죠. 이 초유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러하니 저렇게 지금 인플레 때문에 목을 매는 거겠죠. 근데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유가의 소비가 적어질 테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6% 하락했으면 그건 7%가 하락했으면
폭락이죠, 폭락.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유가 때문에 생긴 미국의 인플레 문제가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물론 반등하다가 또 내려오곤 하겠죠. 어떤 게 선순환되느냐가 문제죠. 금리 인상을 단행을 0.75bp를 단행을 했고 7월 달에도 75bp, 8월을 건너뛰고 9월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기조는 그러한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경기가 침체로 갈 우려감이 증폭이 되다 보니 유가는 하락 안정화되면서 다음번에 나타날 인플레 지표는 잡혀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관건이겠죠. 어찌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자, 그래서 뭐 많은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지표를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모델링을 하는 여러 이제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미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경기 침체로 가면은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락을 할 것이다. 그때가 매수 기회다.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경기 침체가 내년에 갈 것이다. 실물 경제는 그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가는 선행을 하죠. 선반영을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에 침체로 갈 것을 지금의 주가 지수의 침체가 먼저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유가도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0불 아래로는 내려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150불 넘어가리라고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아니다 쪽에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미국의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월봉에서 주봉에서 흔치 않은 과매도 상황에 직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혹여나 여기서 반등하다가 한 번 더 내려와서 돌리더라도 거의 끝자락을 봐야지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과매도 상황에 진입이 되어 있으니 그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흐름을 좀 체크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을 봅니다. 자, 코스피가 드디어 1200일선까지 내려와 버렸네. 여기서는 없네요. 왜 여기서는 안 나왔지? 자, 입니다. 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아래에서는 연봉 20선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연봉 20선. 연봉 20선을 지지하면서 절묘하게 지지했었어요. 코로나 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탈 반등했지만 20선. 그리고 1200일선은 분기봉 20선. 우리 지수는 코스피는 연봉 20선을 타고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 중에 있어요. IMF 이후로 변동성을 극복을 하고 20선. 이 추세는 유지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연봉 20선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이때는 카드 대란 때인데 1200일선 같이 맞물려 있죠. 연봉 20선하고죠. 그리고
이때 금융위기 때도 급반등을 하고서 횡보하다가 이때 2011년도 유럽 때문에 유럽 위기 불거지면서 내려와서 급락을 하고 1200선 지지되면서 계속 타고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때 신고가 찍고 내려와서 1200선 이탈 반등하면서 하다가 아베 때문에 저점 깨고 이 1200에서 이탈해서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다시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다가 올라온 거죠. 어찌 보면은 아베라는 변수와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좀 횡보하면서 흐름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수 있겠죠. 아마 완만하게 흐름을 좀 만들어 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쨌거나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고 1200일선까지 이탈을 했어요. 자, 아까 봤듯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주봉을 좀 봅니다. 주봉에서도 감에도 내려왔죠, 그죠? 진입돼 있죠. 주봉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괌에도 진입이 된 상황을 보면은 이때 한 번 있었고 08년도, 18년도, 그다음에 이때도 물론 있었겠죠. 당연히 내려왔겠죠. 살짝 내려온 적은 있었어요. 이때 내려왔었고, 이때 내려왔었고, 1월 달에 하루 한 달 내내 내려오니까 당연히 이제 패닉셀 과정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이번에 들어가고 있고. 자, 주봉입니다. 월봉에서는 미국처럼 월봉에서 진입되지는 않았어요. 월봉에서 괌에도 진입이 됐던 적은 IMF 때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시스템적인 붕괴,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코로나 때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괌에도 진입되려다가 말았죠. 그죠? 일봉에서는 되었어.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 초점 맞춰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 저점 찍고 내려온 이후에 코로나 때 저점 찍고 내려온 이후에 저점 대비 고점 신고가 찍었던 상승폭에서의 되돌림 비율을 좀 봅니다. 1439에서부터 자, 이 상승만큼 양봉을 5개를 만들고 음봉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되돌림 비율은 50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50자리가 정확하게는 뭐 2380 정도가 돼요. 저점 대비 저점 고점 대비 상승폭 대비 절반을 되돌림을 시켰어요. 그것도 연속해서 계속 4분기 연속해서 음봉을 만들면서 이 정도의 1200일선의 일봉에서 괌에도 주봉에서 괌에도 자 그러면은 과연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2000까지 간다라고 봐야 될 것이냐 지지선으로는 2370 정도가 도톰하게 좀 있습니다. 2350에서 70 정도. 그 아래로는 한 2160, 70 정도 있습니다. 2000 이탈할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2000까지 내려오면 20%가 내려와야 되는데 과연 2000까지 이 두툼한 지지선들을 깨고 과연 내려오려면은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될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야지 그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또 다른 무엇? 푸틴이 핵 한번 쏘는 거? 글쎄요. 글쎄요. 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가 여기서 반등을 하다가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이렇게 폭락을 유도하기 전까지는 반등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하면서 시간을 두고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다른 변수가 특별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반등 신뢰도가 높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분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러하고. 근데 최근에 나타난 외인들의 파생 수급으로는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바꾼 이유를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하지만 누적으로 볼 때는 외인들의 푼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 있다라고 하지만 콜 매도도 지금 320위에다 엄청나게 베팅을 해놔서 이거는 뭐 하루 만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이 내일 휴장이고 선물이 움직이고 우리는 내일 살짝 뭐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거나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320위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중국의 지수 흐름에 따라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이 위로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갇혀서 다시금 밀려서 눌려서 내일 하루를 지나야지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어요. 눌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한번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은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그나마 내일은 확실히 오전 분위기만 해도 내일은 반등폭을 한 번 더 키워갈 가능성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찜찜합니다. 보통 변곡점에서 외인들이 만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락 변동성이 끝자락에서는 하방 매팅 규모를 왕창 당일치기로. 근데 최근에는 그러하진 않았는데 다시금 그러한 패턴으로 가는지는 일단 내일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곡점에서 외인들이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데 끝자락에서 외인들이 하방 베팅 규모를 왕창 키우면서 변곡점 만들어서 반등시키는 경우가 과거에는 꽤 자주 빈번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러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내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그러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만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반등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120분봉 정도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러하고 과매도 진입이 된 상황에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과매도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일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일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옵션 포지션은 하방보다는 상방 비중이 더 커요. 누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지금 모습이 보이다시피 300
뭐 적어도 15, 20 위쪽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조금 이제 글로벌 지수 흐름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날 미국 급반등을 하고 반등폭이 좀 적긴 했는데 양봉을 만들다가 요 패턴을 그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마감은 요 정도로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마감할 가능성을 봤거든요. 옛날 무방을 했었잖아요. 중가상 밀려서 마감이 되는 바람에 내일 저점 이탈하면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양봉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음봉이 저점을 깨고 2,400을 이탈 반등시켰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시장 측면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패닉셀이 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그 투매에 영향을 받는 수급들이 여러 수급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언론에서 계속 나왔었지만은 지금 한 1, 2조 원 정도 반대 매매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3일 동안 근 1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반등한다 그러면 반등하면서도 좀 일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의 흐름상 저도 지난주에 좀 자료를 보면서 혹시나 했던 것들인데 자료를 보면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CFD 이야기를 과거에도 좀 해드렸어요. 고액 자산가들한테 10배 레버리지를 써주는 상품인데 시장이 유독 미국장 올랐는데도 잘 못 오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급락을 할 때도 우리 시장을 좀 버텨주는 것도 있었는데 미국이 유독 급등을 했는데도 시장이 잘 안 올라가.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CFD 물량이 출회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나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10배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보통 2, 3억, 3, 4억, 4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라고요. 그럼 10배를 해버리면 최소한 3, 40억, 4, 50억 쓰잖아요. 이게 반대 매매격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100명만 돼도 얼마야. 1000명만 돼도 얼마야. 많아지는 물량이 꽤 크게 되겠죠.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돼버립니다. 이 상품들은 누가 만드느냐?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죠. 돈이 제일 많은 게 개미들이니까. 타겟팅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빼먹기 위해서. 아무튼 CFD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9시에는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었죠. 9시에는 반대 매매 나가는 시간이 9시, 10시부터 12시까지 CFD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12시에서 12시 반에는 파생 반대 매매가 나가요. 파생. 2시부터는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가죠. 그다음에 13시 이후에 15시 이후에는 회피용 반대 매매. 알아서 투매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회피용 매도. 반대 매매 회피용.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 내려올 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이유가 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패닉셀에서.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구조가 이러하고 수급적으로 시간대별로 투매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들은
자금 있는 사람들도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왜? 투매 물량을 안 받거든. 기다리거든.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개파락할 때 받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거래 없이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마찬,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거래 없이 흐르는 상황에 대한 공포스러움을, 공포감을 문제는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삼성전자 금요일 날, 금요일 17일 날 10시 17분 손절 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심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한 아는 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 보면 아 저런 상황들은 이 투매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돼야지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상황에 배경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상황 시장 상황 보고서 하락하는 거 거래 없이 내려오는 거 보고 있느라면 공포스럽거든요.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그 공포감입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공포감을 이기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예요, 공부.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요. 왜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이해, 이해를 좀 하시라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나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면서 가시면은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좀 견디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황은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지수가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오니까 종목들은 그래도 좀 올라오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는 했어요. 코스닥도 지수가 1200일선 이탈해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은 뭐 좀 더 올라온 애들도 있고 좀 약하게 올라온 녀석들도 있고 자, 여전히 시장은 먹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곡물주들은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샘표 상한가 잘 들어갔었죠, 그죠? 샘표 자리도 괜찮았었고 뭐 시간차 두더라도 또 한 번 움직일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건설주, 건설 섹터, 건설, 건설은 요게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게 확실하긴 한데 늘린다라고 하는데 현 정부에서 네, 분상제가 있죠, 그죠? 분상제 걸리는 문제가 이쪽 부동산 쪽 자료들을 보면은 분상제가 음, 여기에 이런 이걸 놓고서 그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수익성이 안 나요, 분상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편을 한다고, 조정을 한다고 현 정부에서 그러하니 이 결과가 나오는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고서 저기 기관들도 기다리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죠. 일단은 뭐 협상이 되긴 했는데 파업도 이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을 좀 많이 빚어서 시멘트 움직이다가 최근에 또 흘러내리고 반응 별로 없었다가 이제 파업 철회했다고 하니까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었죠. 연관성을 좀 가져갑니다. 워낙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건설 섹터는 이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가 어떻게, 요거에 대한 이제 개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을 안 늘린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잔뜩 올라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해놓으면은 수익도 안 나는 거 집을 뭐하러 짓냐 이거야.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공급도 더 안 늘어나게 되고 지금은 뭐 집값도 일부 지역은 하락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음, 버티는 데는 버티고 지역별로 엄청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공급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요거를 좀 주시를 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곡물주들은 그렇게 당분간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 원인 중에 주요한 게 유가인데다가 곡물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식품들은 참 그런데 생각보다는 일부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강하기는 한데 유지되고 있는데 빵빵 치고서 더 올라가지는 못해요. 양봉 만들고 내려왔다 살짝 흐르다가 또 양봉 만들고 또 내려와서 흐르다가 이런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뭐 강하기는 했어요. 사조동화도 있고 몇 개 좀 보면은 올라가다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런 모습 보여줘요. 금요일 날은 에버다임이 좀 강했습니다. 얘도 뭐 올라가다 내려와서 다시 돌린 거고. 그다음에 저기 저 어디 갔어요? 대주, 고려. 근데 신고가 간 게 아니야. 거래는 많이 터졌는데 수급 흐름에서는 흐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패턴이죠. 하루 이틀 올라가다 툭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줬다가 음봉 내려오고 이런 패턴들이. 수급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 더 이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이게 뭐 시장의 영향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장 영향도. 하지만은 계속되는 한은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물 쪽도. 자, 그리고 지금 유가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유가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유럽에서는 계속 뭐 이제 그린 에너지 쪽 그린 에너지 쪽 에너지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죠.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풍력이나 뭐 그다음에 원전도 원전도 수급이 돌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원전에서는 원전 쪽은 계속 서전 기전 이야기를 했던 거고 단타성 매매도 뭐 어제 목요일 날 했었던 거고 또 자리도 괜찮죠. 흐름도 눈여겨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지수 주가의 흐름이 지금 어떠한 흐름을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지.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도 최근에 패닉셀 때문에 거래 없이 툭 떨어진 것뿐이지. 이러면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인 거죠. 추매하거나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 상황들을 좀 잘 판단을 하고서 노려보시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패닉셀에서 하루 이틀 2, 3일만 내려와도 저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딱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금요일 날 재건 쪽에 이게 양쪽을 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하락했던 거에는 일부 미국 선물이 계속 흘러내렸던 배경에는 뭐 푸틴이 핵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살짝 돌았나 봅니다. 푸틴의 핵 이야기 때문에 선물 밀렸던 것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어요. 양가 감정들이 다 있는 분위기예요. 재건도 금요일 날 움직인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지수는 미선물은 밀렸는데 왜 재건 쪽 움직임이 왜 나왔냐고. 이 아이러니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기대감들 다 기- 한쪽은 기대감이 아닌 거죠. 우려감과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관심 갖고 봐야 될 테마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 쪽도. 그것도 좀 계속 좀 주시하거나 흐름을 좀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에서 모빌리티 쪽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SDI하고 배터리 전기차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지난주 말에, 지난주 후반에.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뭐 그쪽 애들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음, 월요일 날은 뭐 단기 관점에서는 코스모화학 정도 좀 공략 포인트 좀 잡아보셔도 되겠어요. 뭐 폐배터리. 아마 NPC는 좀 약했었고 하니까 코스모 신소재 뭐 양극재 쪽이니까 뭐 같은 계열이니까 코스모 화학이 일단 단기 흐름으로도 괜찮으니까 이거 좀 공략 포인트 잘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살짝 한번 눌린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목요일 날 모방할 때 추천드렸던 샘표는 얘가 뭐 주의가 떴는데 하다가 음봉으로 툭 떨어져서 종가가 거의 저가가 됐죠. 거의 종가를 눌러놓고 마감되고 시간으로 살짝 밀렸는데 이게 두 가지 패턴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 일단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들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한 번에 들어주든 윗꼬리 만들고 이틀로 이렇게 들어주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단봉을 하나 만들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주든 두 가지 정도의 패턴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거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지금 3일 연속 양봉 거래는 상당히 컸는데 음봉 거래는 적죠. 그래서 내일 지수가 받쳐주고 이쪽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뉴스가 뜨거나 이슈가 불거진다 그러면 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봉으로 올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급과 거래량을 좀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게 대장격은 아이고, 예전에 대장은 얘였었죠. 어디 갔냐? 보이냐? 안중에 왜 안 보이냐? 밤녀 쪽이 신송이 대장격으로 움직였었죠, 그죠? 근데 샘표가 그날은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상한가하고 얘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수급 흐름으로는 이런 애들은 그래도 다른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됩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시간에 좀 밀리긴 했어도 하루 같이 움직이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샘표. 아까 이야기했던 패턴들하고. 근데 어떤 게 먼저 움직일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의 모습들은 테마성 움직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애가 다음날 또 대장격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것도 유념해 두시고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심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샘표 똑같은 격이에요. 샘표를 신송이가 먼저 강하게 움직였는데 샘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요. 배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 목요일. 이날 매수를 못했다가 매매하려고 보고 있다가 놓쳐버렸다. 그래서 목요일 날 매수하고서 상한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송이는 못 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대장에서 밀리거나 뭐 가격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세력들도. 기술적인 흐름도 중요하니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엔 테마 대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대장인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이 이러고 시중에 도는 돈도 상대적으로 적고 하다 보니까 핸들링하기 좋은 쪽으로 기술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으로 도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력들도 지금 뭐 아마 시장에 돈이 많이 안 들어오니 핸들링해서 먹고 살라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핸들링하는 세력들도. 자, 그것도 유념하시면서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규주가 좀 강했었고요. 그죠? 범한 비월. 이런 틈을 이용해서 신규주들이 좀 강했고 일단 에버다임이 밑에서 재건적 수급이 들어왔었으니 아마 얘는 좀 눌리거나 바로 못 올라가면 눌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1선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여러분이 뛰어서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은 적으니까 아마 아래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눌렸다가 이제 돌아앉는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흐름 좀 생각하고 흐름을 좀 타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시장도 힘들게 하고 종목들도 이렇게 녹록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녹록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 테마도 대장도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준만 잡고서 그냥 너무 욕심 안 부리면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회죠,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7만 원 중반대 샀던 삼성전자 10시에 다 손절했다고. 삼성전자도 1200일선 바싹 붙여놓을 정도로 내려왔었습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괌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괌에도가 언제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괌에도 20년 때가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서는 이때였죠. IT 버블 부분. 그리고는 이때였죠. 15년도. 그리고 여기서 살짝 나왔었고. 그리고 이때 있었고 이때죠.
이렇게 놓으면은 주봉에서 과매도 구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여기도 있었네. 중간중간 따지고 보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죠. 그리고 요 구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과매도 구간.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살 수 있는 구간일까요?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견뎌내셨고요. 내일 아직 강하게 반등 나올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장 대응 잘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화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미국 시장 화요일 날은 미국 시장 열리니까 월요일 날 우리 시장과 함께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중국 시장 체크하면서 또 저녁 방송에서 시장 이야기하고 종목들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